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해볼 주제는 운동상해랑 이제 스포츠상해 이제 파트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활운동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활운동을 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거나 이제 혹은 그 부분을 왜 해야 되거나 이제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구성 요소가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가볍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활 운동은 무엇이냐? 이제 재활 운동은 뭘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재활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수한 운동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분야별로 재활이라고 특정 짓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맥락은 어차피 같거든요. 뭐 어디서 보면은 뭐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제 가능한 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이제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디서는 뭐 다시 적합하게 하는 것 요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재활, 뭐 운동 손상 혹은 재활 운동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관절이라고 치면 이제 근골격계에 대한 손상 혹은 질환이 있어서 이런 관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잃어버린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능 상실, 기능에 대한 부재를 다시 회복하는 것들, 그죠? 내가 이제 다치기 전 상태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 플러스 운동이 되는 거죠. 이제 운동은 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뭐 단련 몸을 단련시키거나 혹은 뭐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 보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뭐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아파서 혹은 그냥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그림들 있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보조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상실된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기법이 들어간 운동이라기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스쿼트 혹은 뭐 플랭크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재활 운동에 대한 도구라고도 뭐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활 운동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 운동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도 설정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목표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활 프로그램의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일종의 뭐 체력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뭐 다쳤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다쳤기 때문에 어떤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실된 기능 있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재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대상군이 뭐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운동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이제 동호인일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분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다고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다시 다치지 말아야겠죠. 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운동을 하는데 또 다치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상해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치기 전에 대한 운동 수준으로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재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치기 전 상태까지는 못 해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힘들겠죠. 뭐 물론 완전 다쳤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다치기 전 상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속하고 조금 안전하게 내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뭐 선수라면은 필드로 복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요렇게 목표를 조금 가진 다음에 이제 재활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 재활 운동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제일 관심 있는 부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요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빨리 낫고 싶겠죠. 아프니까 당장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만약에 특정되어지는 어떤 손상이라든지 질환 이런 상해들이 있을 때에 대한 어,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회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몇 주에서 혹은 뭐 몇 달, 그죠? 몇 개월 이렇게 조금 크게 이제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볼 수는 있지만 딱 언제 이때쯤이면 완전 회복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괜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다친 사람들은 초조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정말 이게 가능해서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제 희망 고문은 주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이라든가 날짜를 내가 좀 제공을 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보다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를 내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조금 먼저 이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게끔 좀 이끌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재활 운동에 대한 목표 설정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종창 관리입니다. 종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좀 생소하신가요? 아니면은 익숙하신가요? 보통 우리가 재활을 할 때는 다친 직후부터 시작을 하죠. 상해를 당하고 난 직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딱 되어 있느냐, 내가 어, 다치고 난 다음에는 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인대가 다쳤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생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 말고도 내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조금 다듬어 줬느냐, 어떻게 좀 보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종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많은 상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내가 외상을 당한다거나 이런 좀 근골격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좀 대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어 있는 거, 그죠? 뭐 부종은 사전적인 의미로 뭐 조직 내에서 림프액이나 이런 조직에 대한 삼출물들이 이렇게 좀 과잉 존재하는 상태, 액체가 고여서 그런 상태라고 치면 종창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수가 증가하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분에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곪거나 이제 부어오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부종은 종창 안에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창은 내가 상해 부위에 대해서 압력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조금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경근에 대한 억제도 시킬 수 있고 근육 수축을 조금 내가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피라이스 기법. 이렇게 물음표를 딱 써놨어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P는 이제 뭐 프로텍트 보호하는 거 그죠? 이제 레스트 R은 레스트 휴식하는 거, I는 아이스 냉찜질 하는 거, 이제 C는 컴프레션 그 상해에 대한 부위를 압박하는 거, 이제 E에 대한 부분은 엘리베이션 거상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이런 5가지에 대한 종류들이 다 종창을 조절하는데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이제 이 부분은 처음에는 뇌가 라이스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피라이스로 바뀌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요 폴리스라 그래서 R이 빠졌네요. 그죠? R이 빠지고 OL이 들어왔어요. 옵티멀 로딩. 요거는 이제 뭐냐면 뭐 최적에 대한 로딩이라고 하는데 레스트는 이제 휴식이라고 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내가 휴식을 취해서 불필요한 뭐 외부에 대한 충격이라던가 이런 자극을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걸 뜻하는데 이 옵티멀 로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육에 대한 소실이라든지 이런 뭐 근육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뭐 근육에 대한 뭐 유착 이렇게 좀 근육에 대한 기능이 더 소실되지 않도록 내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를 좀 뜻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절한 부하를 가하는 것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종창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피라이스 기법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증에 대한 조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부분으로 종창 관리랑 비슷하겠죠. 종창이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조금 없애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속적인 통증은 왜 문제가 되는가, 그죠? 이제 뭐 아까도 피라이스 기법으로 내가 뭐 이제 통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내가 어떤 나중에 강화 운동을 해야 되거나 어떤 뭐 이렇게 유연하게 만든 유연성 운동을 해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해서 내가 재활 운동을 하는 데에 대한 과정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퀄리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혹은 이런 뭐 저하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이 갖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진행을 해야 될 재활 프로그램에 있어서 방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는 이런 통증에 대해서 빨리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우리가 뭐 병원에 가죠 처음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사요법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약물을 처방을 받아서 뭐 어떤 소염 진통제에 대한 부분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전기적 자극이라든지 물리 치료를 조금 실행할 수도 있고요.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조금 통증 조절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하는 것들도 초반에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동 범위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제 내가 뭐 응급처치도 했고 병원에 가서 뭐 통증에 대한 부분도 다 조절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실시하는 거는 우리가 가동 범위에 대한 회복이에요. 막 다치고 나면은 이제 아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쓴다기보다는 얘네가 다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환부에 대한 부분이 운동성이 상실해 버려요. 어, 내가 이제 뭐 이런 연부 조직들 있죠? 그런 부분들, 결합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스트레칭이 되는 부분들, 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저항이 너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근육 불균형을 조금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혹은 신경 통로에 대한 긴장을 이제 좀 유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동 범위가 되게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내가 먼저 회복,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를 먼저 많이 늘려라.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능력이 이제 떨어지거나 그렇게 제한이 생기는 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회복을 시켜라.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도수 치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내가 가동 범위를 앞으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거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요. 폼롤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뭐 마사지 볼로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칭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정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동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고위수용성에 대한 촉진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첫 번째는 가동 범위에 대한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경근 조절의 회복이에요. 요거는 저번에도 한번 해봤죠. 감각 정보에 대한 운동 기능의 반응이래요. 이 이후에는 이제 밸런스 운동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걸 묶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쳤기 때문에 그 환부에 대한 이제 감각은 많이 둔해져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공간에 대해서 어떤 관절이 위치를 이제 자각하는 능력이라던가 혹은 뭐 피부의 감각이라던가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유 수용기에 대한 뭐 운동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에 대한 운동 감각이 어떤 정보를 통합 해석해서 이제 그런 다친 쪽 혹은 그렇지 않은 쪽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근육과 관절을 조절해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한층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이루어지게끔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대한 감각 패턴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좀 되찾아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좀 동일한 동작을 많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난이도를 올려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심경근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재상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활 초기에는 조금 많이 중요하게끔 여겨주시는 게 많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 안정화 회복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같은 말로는 우리가 흔히 주로 얘기하죠. 코어. 네, 코어가 뭐 중심부 안정화, 핵심 안정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어는 재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든 면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왜냐면은 어떤 기능적인 이제 어떤 운동에 대한 모션이라던가 그런 패턴이 나올 때 동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운동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을 기여해요. 내가 이제 요추 부위 혹은 골반 부위 혹은 뭐 둔 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합체가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근위부나 핵심의 안정화 없이는 원위부에서에 대한 순발력과 근력의 효율적인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안정화에 대한 회복은 이제 재활 과정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근육은 내가 기능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제 뇌재적으로 발생되는 나쁜 힘이 이제 척추에 미치는 것을 줄여주는 보호적인 기전의 통합적인 요소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동적인 자세를 향상시키거나 운동 사슬을 수행하는 동안 동적인 기능적 근력이라든지 신경근 효율성도 같이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 다음 근력과 근지구력의 회복. 네. 일단은 근력과 근지구력 하면 내가 다치기 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신체 기능의 회복을 하기에는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없는 완전 가동 범위. 맨 처음에 운동이 들어갈 때 가동 범위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는 완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근수축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근육이 짧아지게 혹은 근육이 길어지게 혹은 버티거나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가동 범위가 회복이 돼야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통증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 없는 완전 가동 범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능적으로 근력 재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움직임의 세 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전후로 나누던가 혹은 좌우로 나누던가 혹은 위아래로 나누던가 이렇게 세 면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적을 가지는 완전 가동 범위를 통한 근력에 대한 증가라던가 핵심 안정화와 신경근 조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우리가 구심성 수축이라든지 원심성 수축이라든지 혹은 등척성 수축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으로 조금 수행이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폐의 기능의 유지예요. 일단 우리가 심폐의 기능의 유지하면 재활할 때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부분 뭐 신경근 조절, 가동 범위 회복, 근력 근지구력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좀 많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심폐지구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심폐기는 인체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죠? 이제 심폐지구력은 장시간 동안에 내가 과도한 필요 없이 모든 신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제 심장하고 폐는 내가 다양한 신체 조직에 대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죠. 그럼 산소가 없으면 인간의 신체 세포는 이제 기능적으로 내가 조금 저하가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면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요. 안 움직입니다. 왜?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은 이제 급격히 감소돼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유지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어 우리가 근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 혹은 여타 다른 운동들을 할 때 그런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근육에 산소를 조금 많이 더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부분, 그 연부 조직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심폐 기능의 유지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내가 어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뛰는 거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근데 어디에 다쳤는지 몰라요. 어깨인지 상체인지 하체인지 그죠? 무릎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체를 움직이면서 심폐 기능을 조금 단련을 해야 되는지 그죠? 혹은 어떤 유형에 대한 운동으로 심폐에 대한 부분을 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기능적 향상 회복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우리가 가동 범위에 대한 회복, 신경근 조절, 밸런스, 뭐 코어, 핵심 안정화, 그다음 뭐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뭐 심폐지구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을 다 이뤘어요. 다 이루고 나면 이게 이제 기능적인 발달에 대한 부분과 그 기능에 대한 검사가 조금 이루어져야겠죠. 내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기능적으로 얼만큼 회복이 되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 대상군이 선수들이라면 내가 당장 필드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동작들 조금 회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피해야 될 동작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만큼 가능해졌는지 문제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능적 발달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앞으로 내가 복귀를 할 때 해야 될 유사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이제 운동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에 대한 목표 설정은 이렇게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내가 이제 외상을 당하거나 어떤 특정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염증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창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종창에 대한 관리가 처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발생되는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케어하고 내가 억제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면 첫 번째로 진행될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 회복을 잘 이뤄낼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둔해진 감각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경근 조절이라던가 내가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핵심 안정화 우리가 코어를 통해서 기능적이고 동적인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력, 근지구력 내가 이제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을 얼만큼 지속을 시킬 수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증을 없이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폐 예, 이렇게 순환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시킬 수 있는지 건강적인 부분을 내가 잘 유지를 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내가 앞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을 앞두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잘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씩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